안녕하세요. 예,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계속 딱딱한 걸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좀 길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좀 최대한 간략하고, 금방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인증과 기술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7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기술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고 뒤에 한 3가지 정도가 기술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기술 사업화실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창업투자팀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에 막 창업을 하셔서 한 7년 정도 이내에 창업 기업인 경우에 창업투자팀의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업력이 어느 정도 되셔서 기업을 계속 이제 영위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기술사업화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기술을 과연 어떻게 예쁘게 한번 다듬어 볼 수 있을까? 스펙은 또 어떻게 좀 잘 붙여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두 부서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이고요. 저희 기술 인증과 평가 쪽은 조금은 성격상 제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디 마크도 보셨을 수 있는데 NET 마크를 보통 이제 신기술 인증으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국내에 8개 정부 부처에 총 11개 인증이, 이거는 이제 세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도 신기술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NET, 또 보신 분 중에 조금 세심하게 보신 분은 NEP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신제품 인증인데요. 신제품 인증은 산업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 신기술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쪽은 이제 개발된 기술을 과연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내지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 인증 제도는 뭐 다른 부처의 내용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는 해양성 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우수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어떻게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대상 기술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최소한 시작품 정도, 아이디어 차원은 좀 곤란하고요. 시작품 정도까지, 시제품은 아니고 시작품 정도 수준까지는 진행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어야 됩니다. 근데 뭐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증빙할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시하시는 내용 자체가 곧 제품화를 해서 시장에 내놓을 생각이다라고 강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 성능을 현저히 개선한 그런 기술도 해당 사항이 있고요. 또한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그레이드된, 향상된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처음에 2017년도에 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 체계상에 필요한 부분들만 좀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평가 분야를 받았었는데요. 그랬더니 점점 이제 분야가 넓어져 갖고 저희가 임의로 굳이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 전 분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요거는 신청하실 때 이제 본인의 해당 분야를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럼 본인이 체크하신 분야가 끝까지 나의 꼬리표로 따라다니냐, 그건 아니고 진행하시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분야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도 드리고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니까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하고 계속 논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 체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지금 표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하나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물류 분야가 빠져 있는데 물류는 이 뒤에서 설명드리는 제도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평가 항목은 과연 신기술 인증 제도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느냐라는 걸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표하는 자료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이 순서대로 만드시면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점수를 주시게 좋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1차 심사는 대면 심사로 돼 있고 2차 심사는 현장 심사입니다. 저희가 1차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심사를 받게 되고요. 3차 심사는 위원님들만 모셔서 1차, 2차의 어떤 평가의 정당성,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을 한 번 더 리뷰하는 그런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보면은 공사 외 기술과 공사 관련 기술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2년 전부터 공사 관련 기술에 대한 스펙은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또 받아서 제가 약간 그 스펙을 좀 달리해서 현장감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기술이 공사와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하고 또 상담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절차는 해양수산부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해양수산부 공고가 저희 쪽 홈페이지에도 같이 뜨게 되고요. 공고를 한 달간 하게 되고 접수를 일주일 정도 받게 됩니다. 접수를 받고 나면, 접수가 마감되고 나면 접수된 기술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신기술이라고 저희 쪽에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기술의 요약본을 오픈을 하면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한 달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규정상 잡혀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이 신기술은 이번에 접수된 기술은 신기술이 아닙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에 이렇게 이의 신청 내용을 받게 된 이후에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바로 1차 심사,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면 발표 심사가 되겠고요. 2차 심사는 현장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서 2차 심사 현장에 가서 직접 시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보여주실 부분들, 그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인증은 해양수산부 장관 인증서가 나가는 그런 형태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인증을 받으시면 유효기간은 5년간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인증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원들은 법상 정해져 있는 각종 기금들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지원으로 뭐 기술 정보라든가 관련된 뭐 시장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쪽에 요구를 하면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큰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고민해서 만든 내용 중에 하나는 신기술 인증을 받으신 그런 그 기업이 우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을 하셨을 때 그 선정평가 시에 가점 2점을 우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2점이면 평균 2점이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하는 수준의 점수가 되거든요.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저희가 좀 상례화시켜 놨는데요. 연중 2번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받습니다. 상반기는 2월에 공고를 받고 하반기는 7월에 공고를 받습니다. 근데 요 절차는 사실은 저희가 인증서 발급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되게 좀 빠듯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접수는 끝났는데 내 기술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쯤에 기술의 제품화돼서 시장에 나와서 상용화 될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NET를 받고 싶어라고 저희 쪽에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미 공고 끝났고 상반기 끝났기 때문에 올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언제든지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설명을 주시고 별도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 시스템 tech.kimst.re.kr 이라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오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 신청 비용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만 유일하게 무료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류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데요.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라고 해서 기본이 되는 근간 법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쉽게 구분을 하자면 육지 쪽, 국토 쪽의 그 물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해양 쪽은 또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같은 물류라고 하더라도 육상 물류와 해상 물류를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고도 같이 나가고 홍보자료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봤는데 내년에 호응이 좀 좋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물류 쪽 관련해 가지고는 해양 쪽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타고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자격 역시 별다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 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평가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 체계에서 물류 분야 2개만 빠져나와서 좀 더 세분화 시켜놨는데요. 항만물류 시스템 운영 기술 부분하고 항만물류 운송 기술 부분에 각 그 중분류 단위에서 정리가 되는데 역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을 못 하시겠다 하면 저희하고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 역시 그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이 좀 상세하게 좀 적시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받으실 때 참고하셔서 그 평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신기술 인증제도와 순서는 뭐 동일합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우리원에서 그 공고가 나가게 되고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한 달간 접수한 이후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1차와 2차, 3차 심사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증이 확정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신기술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5년간 진행이 되고요. 각종 법상에 적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상에 있는 그런 혜택들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뭐 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의 어떤 지원 자금 이런 걸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도 그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관련된 내용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부분에서 저희 쪽 R&D 사업에 참여 시에 우대점, 이점, 가점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물류 지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쪽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그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기 역시 신기술 제도와 동일하게 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계속 신기술 인증제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1차 심사에 100만 원, 2차 심사에 100만 원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류 지정 제도였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인증이 있는데 이는 녹색 인증 제도라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녹색 인증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인가요? 굉장히 좀 기간이 좀 오래된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모법도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하죠. 이 내용으로, 이 법은 사실은 올해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제도는 그 이전에 이제 탄소중립법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진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청 자격은 특별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신청 대상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제품 확인, 녹색 전문기업 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용어상에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녹색기술은 인증이고요. 녹색기술 제품과 녹색 전문기업은 확인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밑에 녹색 제품과 녹색 기업은 녹색기술 인증을 바탕으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녹색 기술은 신청 자체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쪽에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인증 사무국이라는 별도의 경로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그 접수를 하실 때 본인이 내 기술은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여러 기술들을 이제 접수를 받은 이후에 분류를 하면서 이 분야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평가를 받아야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만 별도로 뽑아서 우리 원에다가 평가를 의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친환경 농식물 또는 뭐 첨단 수자원 이런 거를 꼭 선택해야만 해양 킴스트에 와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전체 어떤 기술 분야 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 제품 확인 기준과 녹색 전문기업 확인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평가 기준 말씀드리겠는데 요거는 조금 순서가 달리 1차 녹색기술 인증에 대해서는 1차로 현장 심사를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서류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들고 전문가분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다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발표평가, 서류심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녹색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녹색기술 인증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받으신 이후에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생산이 됐는지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에 대한 품질은 어떻게 잘 경영이 되는지 부분들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제품의 성능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녹색기술 제품 확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녹색 전문 기업의 경우는 창업한 후에 1년이 지난 기업이래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 녹색 기술이 적용돼서 녹색 기술 제품을 가지고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이 기업 전체 전년도 매출액의 20% 이상을 이 녹색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업 자체를 녹색 전문 기업으로 확인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키어트에 접수를 하시고 키어트에서 저희 쪽에 평가를 이첩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를 검토해서 인증서 확인 검토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열게 되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먼저 나갔다가 발표평가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저희 원에서 점수 이상이 되고 관련된 의견들을 정리해서 키아트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라고 보내주면 키아트에는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는 전 부처에서 평가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녹색 인증 여부를 확정짓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녹색 인증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렇다고 뭐 산업부 장관의 어떤 인증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 분야 저희 쪽에서 인증 받으신 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증서를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인증은 유효기간이 인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고요. 인증 혜택은 각종 혜택이 녹색 인증은 사실은 저희 앞서 신기술 인증이나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 있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지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이제 또 정부 부처 쪽 말고도 가끔 이제 연락받는 것 중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거는 녹색 인증이 있는 경우에 지역에서 부산은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 인증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우대해드리는 그런 내용도 부산은행이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또 이 녹색 인증은 올해 저희가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 평가하면서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올해 많이 화두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ESG 경영인 것 같은데 그 ESG에 또 녹색 인증이 또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일단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청 비용이 좀 있고요. 녹색 인증의 경우 100만 원, 제품 확인은 30만 원, 녹색 전문 기업은 무료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녹색 인증 사무국에 신청을 하시면서 납부도 그쪽에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컨택은 녹색 인증 사무국에 먼저 하셔야 되는 그런 절차인데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이제 인증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라는 약간은 좀 상이한 제도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특히 해양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이 됐고 이를 제품화시킨 경우에 그 제품을 혁신제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혁신제품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달청 등록을 통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각종 공공기관, 특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공공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는 우선권을 좀 받으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이런 혁신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강제 조항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의 어떤 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조금 수월하게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수 요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자래야만 되고요. 종료연도 기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완료기술, 또 성공기술, 60점 이상의 성공기술로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기술을 적용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자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대상 제품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컴팩트한 문장이라서 그냥 이걸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앞서 사전 절차가 좀 있습니다. 나라장터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나라장터에 먼저 가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제품이나 그런 내용들을 쭉 거기에 이제 스펙이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입력을 하시면 제조물품 등록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제조물품 등록 번호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하시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나라장터 관리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안내를 자세히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나라장터 먼저 가셔서 제조물품 등록 번호 받으시고 저희 쪽에 신청하실 때 그 번호도 같이 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저희 쪽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장평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발표평가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있으신 분들 말씀하십시오라고 해서 예정 공고를 일정 기간 동안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건의를 해서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또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정,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저희 쪽에서 그럼 평가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조달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하고 이 기술의 공공성, 기술성, 사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상시합니다. 연중상시라고 저희가 계속 안내는 드리는데 1년에 4번 정도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공고를 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단락이 없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공고도 내지만 최근 5년 이내에 연구개발이 종료된 사업 중에 사업화 목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셔서 성공 종료를 받으신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별도로 메일링 서비스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또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거는 지금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별도로 가지를 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인증을 받으신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기업에도 혹시 그 인증받은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셨다면 그 제품도 패스트트랙 3,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패스트트랙 1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히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별도의 트랙으로 해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는 트랙이 또 있다는 것도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녹색 인증 받으신 분들, 또 물류, 다음에 신기술 인증 받으신 분들, 또 최근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사업 성공 종료 받으셔서 사업화로 지금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저희 쪽에서 다 메일링 해가지고 하니까
뭐 한 100 몇십 군데 정도를 저희가 계속 메일링을 하고 연락을 드리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저희가 혹시 빠뜨리고 연락을 못했다, 내지는 저희 쪽하고 연락처 교환이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연락을 하셔서 저희 쪽에 나한테도 좀 알려다오라고 좀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같이 포함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있는 부분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물품 식별번호 발급 완료하셔서 저희 쪽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심사와 서류 심사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류 심사는 서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면 발표 평가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인증들과 달리 요거는 유효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이 3년 유효 기간이 결정이 되고 나면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납품하실 때 나 이거 수의계약 대상이니까 라고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다른 그런 내용들로 검토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또 좋은 점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파트에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혁신조달 플랫폼 같은 데를 먼저 서치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분들한테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증 및 혁신 제품 지정 제도였고요. 뒤에 이제 3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제 기술 평가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2019년부터 기초법에 의해서 기술평가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기술들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해양수산 분야에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인증은 꼭 특허가 있어야 되냐 없냐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가치 평가는 꼭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법으로 이 기술의 범위를 권리화 시켜놔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권리가 돼서 여기까지 천공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평가 대상이 되지 그 이외의 것을 사실은 더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다른 분들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위 산정 때문에 지재권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평가를 의뢰하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분야의 특성에 맞게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 기초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평가 모형이나 이런 거를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AI 모델을 기반한 성장률 추정이라든가 또는 전자장치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매출 추정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급기야 특허까지 받아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매출원가 추정이라든가 또 판관비 추정 이런 시스템을 우리 해양수산 분야 산업의 특성에 맞게끔 고민하고 연구해서 조금 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하니까 해양수산 분야는 가능하면 저희 쪽에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가장 그 가치가 높게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좀 자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사업 공고를 매년 한 번 내는데요. 이거는 거의 연중 한 번 내고 연중 상시 받겠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특별히 공고에 의지 안 하셔도 되겠고 언제든지 저희 쪽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tech.kip.re.kr 거기 들어오시면 신청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거기 내용대로 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 쪽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려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해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저희가 기술평가팀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을 해서 먼저 방문을 좀 하게 되고요. 방문해서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재무제표부터 해서 관련된 기술의 어떤 내용들, 또 이 기업의 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술이 기여하고 있는 정도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만 가지고 그 가치를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해서 이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약 한 달 정도를 계속 우리 전문가분들이 확인도 하고 리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완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 다 보완해서 그 전문가들의 판단, 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각종 내용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기술평가서가 발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술평가를 받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의 값어치를 알고 계시는 거가 1차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가장 쉬운 예로는 내 기술을 누구한테 양도, 양수 또는 이제 대여 이런 거 하실 때 이 값어치를 과연 얼마나 매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이 평가서를 들고 그 금융기관에 가서 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즘은 가치 산정을 저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내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시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치평가를 받아서 그거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그 평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영위하시면서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고는 나가는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 중소기업은 해양성 분야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5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 이외에 대학이라든가 출연연 이런 부분은 이제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치평가 아주 유명한 평가 기관에 가서 의뢰를 하시면 최고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쪽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렴하게 평가 비용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가치 평가와 조금 다른 부분이 기술력 평가인데요. 기술가치 평가는 오로지 기술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얘기하면 기술력 평가는 이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 기술을 운영하는 경영진의 판단, 경영진의 능력까지도 조금 포함해서 판단하고, 기술력 평가는 앞서 기술가치 평가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기술력 평가는 등급으로 산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력 평가는 지금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우수수산기술에 대한 산업화와 수산업의 고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어업법인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는 수산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의 실용 산업화를 위한 운전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려 얘기했는데 저희 쪽에서 기술력 평가 받으셔서 그 기술력 평가 보고서를 수협에 제시를 하시면 그를 근거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출을 받으셨을 때 일정 부분의 금리를 2차 보전해 드린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리 2.5% 보장해드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해서 한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대출을 요걸 근거로 해서 받으셨는데 3%다 그러면 0.5% 정도만 부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표를 그리면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데, 아주 간단한 이 로드를 따라가실 수 있는 부분이 사업 공고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우리 수산 파트 쪽에서 이제 공고가 나겠고요.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게 되고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서 보시면 이 내용 자체는 수협은행에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수산 쪽 분야이고 또 수협은행을 활용하셔야 되는 일단 조건이 달린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수산 연관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수협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여러 가지 접수를 통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농심보 보증이 연계되는 라인은 농심보 쪽으로 가서 평가를 받으시게 되고, 그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쪽에 수협에서 우리 쪽에 평가를 의뢰한 이후부터가 사실 저희 업무이긴 한데, 그 이전도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는 그렇게 보시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 쪽에서 평가 보고서를 받으셔가지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수협에 제시를 하시면 수협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서를 근거로 이제 각종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역시 그 테크.kimst.rg.kr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아주 그 우리 수산 분야에 계속 발전을 그런 기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지원으로 전혀 무료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지금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까지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9년 말에 기술특례상장이라고 해서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KLX에서 지정하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되게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그 지정을 받고 있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기술의 어떤 우수성만을 가지고 기업을 상장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쪽에서 꼭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본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보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밑에 요건 면제 부분에 보시면 되겠는데 설립 후 경과 3년 이상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경영성과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있어야 되죠.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계속 그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이익 규모, 또 ROE라든가 당기순이익, 매출액, 또 시가총액 등이 상당 부분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업력이 좀 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 한번 하려고 하면 너무 절차가 많고 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통과하시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부분들 다 면제를 해드리고 요건이 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규모는 자기 자본은 10억 원 이상 돼야 되겠다. 또 자본 잠식률은 10% 미만이래야 된다라는 조건만 갖추신다면 우수 기술인 경우에 그 기술력만 가지고 이 기업을 상장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특례를 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증권 주관사에 가셔서 먼저 이 상장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게 될 텐데 저희 쪽에 먼저 찾아오시면은 좀 곤란하고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보통 뭐 흔히들 뭐 미래에셋이나 이런 어떤 증권사에 가서 저희가 이거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연결을 해서 이제 KLX하고 이제 순서가 이제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상장 주관사가 정해지고 나면 상장 주관사 이외에 별도에 지정되어 있는 이 평가 기관에 최소 A 내지는 트리플 B 이상의 그 평가 등급을 받아야만 일단은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평가를 받을 때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해양수산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평가 기관에 가서 평가를 받으시게 되면 뭐 전문가 풀도 그렇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해양수산 분야는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잘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쪽 평가 받으시고 거래소에서 그 내용으로 심사를 통해서 상장하시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9년 말부터 저희가 이거 진행을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범 사업도 한두 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되게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하신 정도가 아니라 되게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는 아닌데 저희가 올 초에 물론 해양수산 분야 아니라도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연습을 해야 되고 해서 아주 우수한 기업을 평가를 해서 그 기업을 상장시키는 그런 어떤 저희가 그 사례도 가지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에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하고 계속 보조를 맞추시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게 지난번에 저희도 심사하면서 보니까 저희 쪽에 내는 그 보고서 페이지만 제가 3일간 읽어낸 보고서만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그거는 저는 읽지만 기업은 그걸 작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만큼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는 거 경험으로 좀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면 저희 쪽에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